운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돈이 들어오는 길을 어떻게 하면 넓힐 수 있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이 하늘의 뜻이라며 운이 생기길 기대하기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꿈을 꾸면 로또를 사기도 하고 오늘은 무슨 좋은 일이 생길까 기대합니다. 그런데 좋은 꿈은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사람들은 운이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책 부자의 운은 운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운을 끌어올리는 쪽을 권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책의 주인공인 저자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책 부자의 운의 저자가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통해 운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 조금 더 빨리 알아. 가격이 비싸도 빠른 열차를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빠르면 그만큼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빠른 배송은 온라인 주문 시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더 빨리 생산할 수 있다면 기업은 매출뿐만 아니라 경쟁자와의 싸움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빠른 속도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만큼 기회가 열리고 돈도 들어옵니다. 우리는 보통 기회와 돈이 들어오는 것을 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책 부자의 운은 운을 끌어올리려면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라고 강조합니다. 빠른 것에는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업무 처리 속도가 한 예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빨리 처리할수록 그만큼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일 처리가 빨라 같이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과 회사가 늘어납니다. 그만큼 기회와 돈이 들어오는 길이 넓어집니다. 여기서 개인적으로 한 가지 덧붙인다면 빠른 도입도 운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앱이나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거나 유튜브 동영상 제작에 시선을 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새롭다는 것은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새로운 것을 다른 사람보다 빨리 현장에서 사용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합니다. 먼저 업무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업계와 기술 트렌드 정보에서 자연스럽게 앞서 나가게 됩니다. 사용 방법을 묻는 사람이 생기고 교육 의뢰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능력도 향상되지만 자신이 몰랐던 재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2. 손해보는 것이 결국 득이 된다. 책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손해를 보는 것이 결국 득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월급을 2배로 주는 곳에서는 2배로 일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런 직장으로 이직했습니다. 전 직장보다 2배의 월급을 받으며 2배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사람의 능력은 2배로 늘어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현 직장에서 그는 그냥 평범한 직원에 불과합니다. 눈에 띄지 않습니다. 책은 직장에서 빚을 발하려면 받는 봉급의 2배로 열심히 일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래야 눈에 띄고 승진에도 유리하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저도 월급을 더 주면 더 열심히 일할 텐데 라고 푸념하며 지낸 적이 있습니다. 다른 회사 연봉과 비교하거나 공무원의 안전성과 비교하며 조금 더 돈을 주면 조금 더 안정적이면 더 잘할 텐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일을 더 하게 되면 이 정도 받고 일해야 하나? 하며 손해보는 짓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니 의욕이 꺾였습니다. 지각도 하게 되고 업무에도 성의를 보이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연봉 협상에서 마이너스로 작용했고 제게 올 수 있었던 기회도 발로 차버린 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손해보는 것이 결국 득이 된다는 의미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눈에 띄기 위한 방법으로 더 많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일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직장에서 몰라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실히 일하면 성공한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전혀 아니니 상당한 배신감이 들지 않을까요? 남에게 내가 열심히 한다는 것이 발견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는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자신을 누군가 발견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을 하면 성과를 거두기 힘듭니다. 방법은 이런 기대 대신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나타나는 자기 성장에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또한 성의를 다하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생각은 타인과의 경쟁을 어제의 자신과의 경쟁으로 바꾸게 됩니다. 결국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자신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이제
여기에 손해보는 것이 결국 득이 된다는 말에 현실적인 의미를 보탭니다. 제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의미란 소비자가 준 돈보다 더 가치를 느끼게 하라는 것입니다. 득이냐 손해냐가 아닌 받는 사람의 만족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고객이 상품을 샀는데 득템했다는 만족을 느끼게 한다면 그 사업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러한 관점은 판매뿐만 아니라 직장인의 일처리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스스로 운을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3.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기 투자. 여러분은 어떤 자기 개발을 하고 계신가요? 영어학원, 프로그램 학원, MBA 입학 등 여러 가지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자기 개발을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자신의 성장, 직장에서의 승진, 독립준비 등 이 역시 다양합니다. 하지만 돈을 벌려면 어떤 자기 개발을 해야 할까요? 사업이라면 매출로 연결되는 것, 직장인이라면 승진이나 몸값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 부자의 운이 제시하는 자기에게 투자하는 원칙은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을 기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 버는 요령이라고 말합니다. 운이 좋아지게 자기 투자 방향을 맞췄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책이 제시한 방법은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돈을 주는 것은 고객입니다. 고객을 기쁘게 하면 매출 상승으로 직결됩니다. 직장인이라면 고객은 월급을 주는 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장을 기쁘게 하는 것은 실적을 높이는 것입니다. 즉, 자기 투자는 회사 실적을 높이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에 투자하라는 것이 이 책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회사가 원하는 방향과 일치되게 움직임으로 눈에 띄기 쉽습니다. 실적 올리기에도 도움이 되어 승진에 유리합니다. 좋은 커리어를 쌓게 되면 이직 시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 투자를 자신이 아닌 돈을 주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맞추라는 주장이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기 개발마저 남을 위해 해야 하나? 라는 생각에 자괴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남에게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는 자신에게 투자하고 일부는 남을 위해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닌 고객이라고 말하는 점입니다. 갑을관계,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로 보지 않는 소비자 친화적, 시장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상품의 성공 요인 분석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으로 무장한 사람을 사업가, 사회에 혼자 떨어뜨려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이 책의 저자인 사이토 히토리에게 운을 가져다 준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책 부자의 운을 통해 주인공이 더 많은 기회와 돈이 들어오게 했던 방법, 즉 운을 끌어올리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3가지 방법을 고객 관점에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금 더 빨리 하라. 고객의 시간을 아껴주고 생산성을 높일 방법은 무엇인가? 2. 손해보는 것이 결국 득이 된다. 고객이 잘 샀다는 기분이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3.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기 투자. 고객이 잘 샀다는 기분이 들게 하려면 나는 나의 어떤 능력을 키워야 하는가? 그런데 이 3가지 방법 뒤에 숨어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도 같이 성장한다입니다. 여러분의 운도 끌어올리면서 돈이 들어오는 길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